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서로 펀치를 주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팽팽한 그런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잠재적인 시한폭탄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주 현실적인 공약 대결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노령수당 매달 100만 원씩 이거를 적극 고려하겠다.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있을 때 지금까지 이번 대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리 그들이 말하는 진보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진보의 색깔을 빼버려야 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정치색을 분명하게 띄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정치색을 가지고 중도 확장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보수표는 이제 그냥 이거는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색깔을 말끔히 빼버려야 한다. 모든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헌정사, 헌법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도 그렇고 전부 중도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진보 세력하고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망하다고 했던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 준표가 됐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국민의힘 경선에 나온 후보 중에 좌파의 색깔, 민주당의 색깔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컷오프에서 떨어져 나갔고, 우리 봅시다. 그들이 본경선이라고 하는데 올라온 4사람은 초록 동색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지키겠다 이러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민주당 쪽, 호남 쪽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이 보수 정당이라는 색깔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색깔로서 중도 확장만 하면 이긴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쾌재를 불렀겠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보다 더 원로들, 그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겨레 성한용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가 가지고 있던 그 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다. 그 표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도에서 더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승세를 잡는 거다. 내 집 지키기가 먼저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리마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민주당을 쫓아가고 보수의 색채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유권자의 분포도를 보여줘 가면서 유권자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숫자가 많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수의 색깔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죠. 정책을 내놓든지 법안을 내놓든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하도 비슷해서 그게 그것이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면은 양쪽이 서로 섞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이 왼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이어야 하고 민주당이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좀 다급하니까 국민에게 보수는 하나로 뭉쳐서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느 보수가 있다고 보수로 뭉치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수를 포기한 국민의힘이 이제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있지만 그 자리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힘을 모아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니까. 이러한 이념을 지킨다.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있어야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보수의 표는 갈 길을 잃고 무조건 국민의힘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월 100만 원씩 노령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그런데 노인은 몽땅 유권자입니다.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유권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나이 제한이 있죠.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노령수당을 주겠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적극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이 노인 매달 100만 원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노인 기본소득하고 결이 같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도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 나가는 일을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노인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노인은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돼 있던 이 대선판에서 노인층에게 눈을 돌렸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매달 100만 원 노령수당.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유권자는 노인은 다 유권자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 노인층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노인은 이제 가라, 물러나라. 청년의 시대가 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37살짜리를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머리 허연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이준석이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이준석 눈치를 보느라고 옆에서 아양을 떨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싫어하는, 그래서 청년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당까지 만들게 했던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주접을 떤다는 표현을 한 거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랬더니 37살짜리 이준석 대표가 다음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주접을 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그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는다 해가지고 그 뽑아놓은 대변인들 거의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그거 뽑는다고 했을 때 내놓은 주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청년들은 노인들 놀러 다니고 그렇게 지하철 타고 하는데 지하철 요금까지 그거 우리가 부담하기에 너무 힘든다. 그래서 노인들의 그 지하철 요금, 교통비용을 보조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는 그걸 원치 않는다. 물론 토론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문제는 그런 주제를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으로 노인 교통요금 다 받아내고 돈 없는 노인은 집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토론 주제를 택할 때는 그것도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의 안목과 철학이 노인은
이제는 폐물이다. 이거를 그냥 자신 있게 밖에다가 표출을 해온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대선 후보, 그리고 연장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접을 떨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에 대해서 나는 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가도 좋다. 알아서 가는 것을 허하노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 그냥 여과 없이 대중에게 이게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땠는가 하면은 계속 이 나이 든 사람, 나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를 막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틀렸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을 틀딱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하고 인연을 끊어버린 당인 것이죠. 몇 가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노인 정치 세력, 그들하고 또 기성 유튜버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글을 써가면서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했습니다. 노인하고 상대를 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나 쉽게 나이 든 사람들을 틀딱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까지 모욕을 해왔습니다. 리마연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40살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길게 살면 길게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일찍 시작한다. 더 일찍 피선거권을 준다. 이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헌법까지 고쳐야 하는데. 어떻든 윤석열 후보는 젊은 사람이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노인을 걷어차왔다.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홍준표 경선 후보가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40살이 넘은 우리도 계속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애석하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틀딱들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다. 이렇게 증오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적지 않은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틀딱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겠다. 그리고 틀딱들 너희들이 10년이나 20년 돼서 그때 한번 보자. 보란 듯이 짓밟아 주겠다. 또 너희들이 죽어가는 꼴을 내가 분명히 보겠다. 자, 이런 원색적인 글들이 쌓여가고 그걸 보면서
너희는 플라스틱이냐? 너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뜻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이 보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을 닮아가면서 사실 홍준표 후보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가 시퍼런 옷으로 민주당과 같은 복색을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보면은 박창달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조금 민망해하고 있죠. 홍준표 후보의 일만은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인 까닭은 민주당에서는 박창달 씨가 거기에 넘어가면서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오는 것이 보면 노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분포도가 어떤지 거기에 눈을 돌린 것이죠. 결국 그러면은 박창달이라는 인물이 넘어가면 그러면 청년표가 넘어가느냐? 뭐 그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노인표가 넘어갈 것이 분명하죠. 영남의 노인표. 영남의 노인표는 보수의 표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뼈아픈 패배가 분명합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청년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노인표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은 심상정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인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보수의 이념도 없고 보수로서 이 나라의 기성세대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야유하고 나이 먹은 것이 이제 보수의 세계에서는 욕먹을 그런 사유가 되어버린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이 사실 보수 중에 아주 그 진정한 보수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평생 움직이지 않던 흔들리지 않던 보수인데 노인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노인이라고 멸시를 당하면서 이제 그러고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보수당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유권자들이 이제 집토끼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겠죠. 현재 대선을 앞두고 노인 유권자는 과거가 아니고 그게 미래입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노인이면서 노인을 멸시하는 김종인 씨 같은 노인에게 매달려서 몇 날 며칠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 알기를 폐기물 쓰고 남은 쓰레기, 이제 쓰레기감밖에 안 되는
그런 취급을 하는 그 이준석이 자리를 가지고 설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자리를 계속 잡고 있겠다. 민주당은 노인 유권자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입니다. 스스로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